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안녕하세요. 정목입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이란 어떤 마음일까요? 민족 시인 윤동주 선생의 서시의 한 대목을 읽어봤습니다. 언젠가 시인의 친구가 윤동주 시인은 누군가를 헐뜯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라고 회고하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헐뜯을 마음을 멈춘 상태, 그것은 이미 한 경지를 터득한 것 아닐까요? 나무 아래 앉아서 오늘은 고통의 끝이라고 하는 음악으로 12월을 열어드립니다. hơi thở nương chuông về chân
제가 인도 갔을 때 구입했었던 나마스테라고 하는 음반에서 오늘 첫 곡을 골라봤습니다. 12월을 시작하는 첫 곡으로 어울리지 않나요? 고통의 끝이라고 하는 음악인데요. 고통은 정말 어디에서 끝이 나는 걸까요? 과거와 미래를 오고 갈 때에는 결코 고통은 끝나지 않을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과거를 헤매고 있거나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고 있다면 그 마음자리가 그대로 고통이겠죠.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에 머무는 그 찰나가 아니고는 우린 고통을 멈추지는 못할 겁니다.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저도 오래전에 네티즌들에게 들은 이야기인데요. 요즘에 지옥의 옥졸들이 고민이 굉장히 많대요. 특히 그중에서도 화탕지옥 옥졸들이 더욱더 고민이 많고 직장도 잘릴 지경이라 그래요. 이유인즉슨 요즘 이제 화탕지옥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뭐 어지간히 끓는 물에 집어넣어도 또 웬만한 불구덩이 속에 넣어도 뜨겁다는 말을 안 한대요. 오히려 어우 시원하다라고 한답니다. 그리고 또 사람이 죽어서 이제 염라대왕 앞에 가면 일단은 명부전에서 이제 신상 명세서를 통해 이제 신원 확인을 하는데 이 신상 명세서에 있는 그 사진 모습과 이 실제 이 사람의 모습이 같지 않아서 구별을 하지 못해서 아주 곤란하답니다. 성형수술을 많이 한 것을 이제 빗대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지옥을 보내야 할 사람인지 이게 극락을 보내야 할 사람인지 구별이 되지 않아서 아주 난감하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요. 참으로 재치 있고 유머 있는 이야기입니다만 그 속에 또 우리의 현실을 담고 있는 말이기도 하죠. BTN을 시청하고 계시는 그리고 나무 아래 앉아서 여러분들이 화탕지옥이든 무슨 지옥이든 지옥에서 다 벗어나셔서 평안하시기를 기원하는 마음입니다. 엘비스 프레슬리의 음악 준비해봤습니다. Anything that's part of you. I memorize the note you send. Go all the places that we went. I seem to search the whole day through for anything that's part of you. I kept a ribbon from your hair. A breath of perfume lingers there. It helps to cheer me when I'm blue. Anything that's part of you. Oh, how it hurts to miss you so. When I know you don't love me anymore. To go on needing you, knowing you don't need me. No reason left for me to live. What can I take? What can I give? When I'd give all of someone new for anything that's part of you. 요즘에 20, 30대는 아마 이런 노래를 잘 기억을 못하거나 못 들어봤다 하는 분들도 계실 듯해요. 옛날에는 그 차중락 씨가 이걸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이라고 번안되어져서 불려지던 노래이죠.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이라. 당신 마음이 내 곁에서 떠났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당신을 그리워하고 있네요. 이미 떠난 거죠. 그걸 생각하니 내가 이젠 살 의미가 없습니다. 뭐 이런 노랫말이던데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고 나면은 살 의미가 없는 걸까요?
혹시 시청하시는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 계신가요? 만약에 말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을 떠나서 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출가를 해보시면 어떨까요? 바로 이 백척간두의 진일보라고 살고 싶지 않은 절박한 상황일 때 한 걸음 내디디는 것도 정진이거든요. 출가를 해서 참으로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길로 나아가 보는 것, 대자유를 향해 나아가 보는 것, 그건 어떨까요? 저한테 막 들리는 것 같아요. 아유, 출가는 못한다고요. 바람 속에 오늘은 신간 서적 하나를 담아왔습니다. 책 읽어드리는 이 시간 기다린다 하는 분들이 참 많더군요. 오늘은 그 아버지가 딸에게 들려준 이야기라고 정신세계사에서 펴낸 신간서적인데 박영신 교수의 책에 아주 따뜻한 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오늘부터 몇 편을 소개해 드릴까 싶은데 3년 전에 돌아가신 그 아버지를 떠올리니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딸에게 이런저런 옛 이야기처럼 또 삶의 지혜의 이야기들을 두런두런 들려주었던 그 이야기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학교나 사회에서 배웠던 것보다 그 아버지를 통해서 배웠던 그 교육이 훨씬 컸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아주 잔잔한 감동으로 담겨 있는 그런 책입니다. 세상의 모든 아버지들, 사실 자식을 향한 마음에 사랑하지 않는 부모님은 없을 거예요. 그 깊은 사랑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아버지들이 그 사랑한다라든지 이런 표현하는 걸 참 서툴고 또 잘 못하지요. 그렇지만 그런 말을 잘 못하고 서툴다고 해서 자식을 향한 깊은 사랑이 없는 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아버지들 다 얼마나 열심히 살고 있는지 이제 12월 막바지에 서서 세상 아버지들을 떠올려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싶네요. 오늘 그 책 중에서 10년 뒤의 사과나무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과수원에 갔더니 사과가 몇 박스 나오는 큰 사과나무들이 베어져 있었다. 깜짝 놀라서 아버지, 저렇게 싱싱한 사과나무들을 왜 베어요? 그랬더니 덤덤하게 지금 이 나무들의 수확이 좋지만 10년 뒤에는 노목이 된다. 그래서 지금부터 사과밭의 일부를 매년 어린 묘목으로 바꾸어 가고 있어. 네? 어린 묘목은 지금 당장 사과가 안 열리잖아요. 너무 손해가 크잖아요. 지금은 어린 묘목이지만 10년 뒤에는 수확이 좋은 사과나무가 될 거야. 그렇게 해야 계속 살아있는 과수원이 될 수 있지. 그때 아버지 연세 80대였다. 아버지께서는 10년 뒤에 과수원을 준비하고 계셨다. 참 이상한 일이다. 시간이 지나면 잊혀져야 하는데 이 대화는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잊혀지지 않고 나이가 들수록 새록새록 마음속에 선명히 떠올랐다. 삶을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고 행동해야 할 것인가. 80세에도 마음속에 은퇴가 존재하지 않았던 아버지. 나는 60이 되기 전에 은퇴 뒤를 준비해야 할 것 같은 조급한 마음인데 10년 뒤 과수원을 꿈꾸며 사과 열리는 큰 나무를 베고 어린 묘목을 심던 백발성성했던 80대의 아버지. 앞으로 나는 살아가면서 아버지처럼 지금 사과가 주렁주렁 달리고 있는 큰 나무를 베어낼 용기가 있는가? 어린 묘목을 심으며 10년 뒤에 달릴 사과를 꿈꾸는 비전이 있는가? 90대 넘어 인생의 마지막까지 혼신을 다할 열정이 있는가? 모든 것을 하늘에 맡기고 최선을 다하는 겸손과 지혜가 있는가?
A Love Idea. 이 음악이 하도 좋아서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래서 제가 음악에 취해가지고 영화를 봤죠. 브루클린으로 가는 마지막 비상구. 50년대에 미국 사회에 아주 암울했던 그 암울한 시절에 몸부림을 치면서 살아나 보려고 하던 그 주인공이 떠오릅니다. 그러나 브루클린으로 가는 마지막 비상구를 찾지 못한 채 막을 내린 그런 영화인데요. 이 음악을 듣다 보니까 제가 오래전에 그 뉴욕에 갔을 적에 뉴욕 그 맨하탄 시에서 브루클린 시를 이어주는 다리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그 다리에 얽힌 일화가 있더라고요. 그 다리 공사를 하는 존 레블링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리 공사 이제 전문가였는데 그 아들 워싱턴하고 두 사람이 바로 100여 년 전 1883년이던가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전이죠. 지금도 사실 다리 공사라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100여 년 전에 이 다리 공사를 한다고 하는 건 더 까다롭고 힘든 공사였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존 레블링이라는 사람이 그 브루클린 시를 이어주는 다리 공사를 하다가 사고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다리 공사를 하는 기술을 아들밖에 모르는데 이제 그 워싱턴이라는 그 아들이 이 공사를 마저 이어가요. 그런데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그 아들마저도 식물인간이 됩니다. 근데 식물인간이 됐다가 어떻게 이렇게 손가락을 까딱까딱 움직이는 기능까지는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손가락 까딱까딱 하는 걸로써 그 글 받아 써서 말하자면 이제 시공을 그대로 한 거죠. 설계 도면을 그리고 시공을 해서 브루클린 그 다리를 완공을 시켰는데 놀라운 사실은 이 손가락 까딱거리는 걸로 받아 써서 시공하게 된 그 다리를 완공하는 데 13년이 걸렸다는 사실이에요. 이 BTN을 혹시 뉴욕이나 뉴욕의 인근 뉴저지라든지 그쪽 지역에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리고 1년의 이제 막바지에 서서 내가 살아온 날의 삶이 참 뭔가 공허하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라면 뉴욕에서 가까운 그 브루클린 다리가 있는 쪽을 한번 나가 보셨으면 해요. 저도 일부러 그 다리를 지하철을 타고 가봤던 적이 있는데 그 다리를 건너면서 인간의 의지와 한계라는 게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맨하튼과 브루클린 시를 이어주는 다리가 단순히 물리적으로만 이어주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것이 다리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끊어진 마음을 또 이어주고 그 다리를 건너면서 13년 동안 식물인간으로 누워 있으면서 손가락 까딱거리면서 시공과 설계를 할 수 있도록 도왔던 그 아들 워싱턴을 떠올리며 그 다리를 한번 건너가 보십시오. 아마도 그 다리를 건너는 순간 내 인생이 공허하고 살 가치가 없어 라는 그런 생각 하나쯤은 그 다리에 그저 툭 버릴 수도 있지 않을까요? 나무 아래 앉아서를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께서 소감을 지금도 많이 보내주고 계시는데 여러분 근데 전부 다 시인이거나 다 소설가세요? 이 댓글 쓰시는 솜씨들이 비록 짧은 글이지만 보통 솜씨가 아니더라고요. 글을 보면서 제가 입가에 미소를 짓는 거 혹시 보이시나요? 오늘도 시청 소감 몇 분 소개하겠습니다. 김연주님께서 스님의 말씀과 음악에 흠뻑 빠져 있다 보면 시간이 훌쩍 갑니다. 좋은 사람과 함께 있으면 시간이 빨리 가는 것처럼 스님과 함께 나무 아래 쉬는 시간 늘 아쉽기만 합니다. 지난번에 힐링 캠프에서 들었었는데 아픈 어린이 돕기 운동 작은 사랑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해를 마감하면서 저도 뜻깊은 일 한 가지 하고 싶네요. 라는 아주 좋은 글을 올려주셨네요. 그래요. 12월 8일 둘째 주 일요일에 작은 사랑 아픈 어린이 돕기 제가 성금 전달 행사가 있습니다. 제가 있는 절 성북구 삼선동 정각사로 오시면 되겠는데요. 혹시 참석을 못 하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동참을 원하신다면 전화번호 한번 일러드릴게요. 지역번호 02-742-1231
742-1231 정각사로 직접 문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2월 8일에 정각사에서 성금 전달과 함께 또 우리나라의 그 아카펠라 그룹인 솔리스트가 나와서 아름다운 멋진 음악으로 한 해를 마무리해 줄 겁니다. 종교 관계 없고요. 누구나 오실 수 있습니다.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참석해 보시죠. 그리고 이수선님, 나무 아래 앉아서와 같이 아름다운 시간 같이 하고 있음에 깊은 감사드려요. 들으면 들을수록 더욱 가슴에 와닿습니다. 그러셨고요. 이현정님이 스님이 책 읽어주시는 시간이 너무 좋네요. 지혜로운 말씀 많이 들려주세요. 조정옥님,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니 가슴도 답답하고 눈물이 나는데 스님을 보니까 편안해졌습니다. 그러셨고요. 시청 소감 앞으로도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나무 아래 앉아서 홈페이지로 도착하는 여러분들의 소감 한 분 한 분 성함을 볼 때마다 제가 마음으로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는지 느껴지시죠? 오늘은 손편지로 사연을 보내주신 분 사연 소개하겠습니다. 사천에서 강수정님의 편지인데요. 사천은 경남이잖아요. 차를 타고 5시간 넘게 걸리죠, 아마 경남 사천이. 먼 거리를 달려온 편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나무 아래 앉아서 듣기만 해도 기쁨이 솟아납니다. 평소에 저는 항상 나무 같은 사람이 되자고 마음먹었습니다. 한 그루의 나무는 서 있는 것만으로도 그늘이 되어 남에게 이로움을 주고 산소를 뿜어 공기를 정화시키고 또 날마다 그곳에 있다는 믿음을 줍니다.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나무 같은 삶. 정말 멋지지 않나요? 저는 불교를 접한 지 2년 조금 넘었습니다. 처음엔 기도할 기운이 하나도 없어서 염불하는 것조차 힘들어 헤매곤 했습니다. 방송을 보면서 법문도 듣고 예불 올리고 천수경과 다란이 기도를 읽으며 참선도 조금씩 했습니다. 이런 것 저런 것 조금씩 하다 보니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제 일과는 부처님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로 시작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마음으로 감사합니다라고 합니다. 설거지하면서도 감사합니다. 밥 먹을 때도 이 음식이 오기까지 수고를 끼친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산책을 나가면 공기에게도 감사하고 음악을 들으면서 귀가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감사 속에서 살다 보니 몸은 건강해지고 마음은 평화로워졌습니다. 어떨 땐 기쁨에 가득 차서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입가에 미소가 맴돌아 혼자서 웃습니다. 스님, 이 기쁨은 어디서 솟아나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과거엔 행복이 저만치 있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순간순간 매일매일 행복이라는 단어와 한 식구가 된 것 같아요. 마음 공부하면서 저는 행복한 경험을 했습니다. 공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이해했을 때, 중도의 삶을 조금 실천해 보았을 때, 상대를 있는 그대로 멈추고 상대가 화를 냈을 때 반응하지 않기에 성공했을 때 정말 행복했습니다. 저는 몸도 가을을 맞아 갱년기입니다. 어쩌면 쓸쓸할지 모르는 이 가을이 스님 덕분에 충만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 한번 해주실 수 있다면 영광이겠습니다. 하시면서 전화번호까지 담아주셨네요. 와, 우리 강수정님 사연을 읽다 보니까 진짜 뿌듯하고 가슴이 든든해집니다. 마음 공부를 이 정도 수준으로 하고 계시다면 뭐 이제 인생에 더 바랄 게 없는 거죠. 대단하십니다. 전화해 주기를 바라신다고요?
전화 한번 걸어볼까요? 뚜뚜뚜뚜뚜뚜 따르릉. 강수정님이세요? 안녕하세요. 나무 아래 앉아서 정목입니다. 편지 사연 감사드리고요. 마음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시는 정말 그 마음에 합장합니다. 제가요 멋진 음악 한 곡 선물할게요. 정태춘 씨와 박은옥 씨의 노래로 띄워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이에게. 내 더운 가슴 안아주오. 내 더운 가슴 안아주오. 떨리는 내 손을 잡아주오. 내 더운 가슴 안아주오. 사랑은 이렇게 말없이 다가와서 내 온 마음을 사로잡는다. 노래 가사가 한편의 시이죠.
사랑하는 이에게 정태춘, 박은옥 부부의 듀엣으로 들어봤습니다. 그나저나 이제 김장들을 다 담으셨나요? 각 가정에서는 보니까 우리는 보통 김장 담는다 이러면 뭐 한 300포기, 뭐 500포기, 또 많게는 몇천 포기를 담아야 김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반 그 가정에서는 보니까 뭐 배추 한 2포기 갖다 놓고 김장 담는다 그래서 저는 사실 깜짝 놀랐어요. 배추 2포기를 가지고 김장 담는다고 말할 수 있나? 이건 그냥 김치 담그는 거 아닌가? 예전에는 김장을 일반 식구가 없는 가정에서도 한 30포기 정도는 담아서 겨울을 났다고 봐야죠. 뭐 겨울이라고 해봐야 먹을거리가 거의 김치밖에 없으니까 뭐 무김치, 배추김치 또는 깍두기 뭐 여러 가지 종류의 그 다양한 김치거리가 겨울 밥상을 다 차지했습니다만 요즘은 뭐 허기는 식구가 둘, 셋 이렇게 사는데 많은 김치를 담아 놓아도 보관할 때도 마땅치 않을 테고 그러니까 뭐 2포기, 3포기 김장 담아서 뭐 필요하면 또 담고 그렇게 드시더라고요. 먹거리가 풍성해진 것만큼 이제는 김장을 담는 풍속도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절집안은 여전히 몇천 포기, 몇백 포기 담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절집안에서 겨울에 가장 먹거리로 김치를 빼고 나면 사실 없거든요. 지난번에 불영사에서 이룬 스님이 김장을 담아서 저에게 한 항아리를 아주 푸짐하게 보내주셨어요. 서울까지. 산중절에서 스님들이 직접 선방에서 공부하시는 성객 스님들이 수행 정진하시다가 농사를 지은 그 배추와 그 고추로 아무것도 넣지 않은 그냥 배추 그리고 뭐 고춧가루 그리고 소금 요게 다죠. 뭐 절에선 젓갈을 넣는 게 아니니까요. 거기에는 그 배추의 향도 그대로 남아 있고요. 또 이 배추가 땅에서 자라면서 그 배추가 품고 있는 땅의 기운이랄까 공기의 기운이랄까 그런 것을 담백하게 그대로 다 느낄 수가 있거든요. 김장김치 얘기하다 보니까 갑자기 김장김치하고 밥을 먹고 싶어지네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그 김치가 뭐 유산균이 많아서 건강을 지켜준다고 하니까 한국인들의 건강 지킴이 김치 많이 드시고 부디 모두가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소식을 듣자 하니까 올 겨울은 중국에서 오는 스모그 현상 때문에 안개가 희뿌옇게 많이 낀다 그래요. 화가들의 눈으로 보자면 마치 저 멀리 그냥 수묵화를 그린 것처럼 멋지게 보이는데 이게 미세한 현미경으로 보면 중금속을 몰고 오는 그런 스모그 현상 때문에 공기가 좋지 않다고 하니까 겨울나기도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렇게 우리끼리만 잘하고 산다고 되는 일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 한국 기업에서는 중국에 가서 많이 그 나무를 심는 작업을 하고 있다 그래요. 특히 그 실크로드 넘어서 그쪽 그 빈 지역들, 산에 참 나무가 없는 지역들 그런 곳에 한 그루 한 그루 나무 심는 모습을 보면서 네 나라다 내 나라다 내 땅이다 네 땅이다 구별할 것 없이 이제는 나무 한 그루가 보내주는 산소가 서로 국경을 넘나들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공유하는 것이니 그걸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죠. 이제 나무들도 잎사귀를 다 떨구어 가고 나목의 모습으로 서 있는 겨울입니다. 나무에 그 나목으로 서 있는 멋진 성자 같은 모습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이 겨울 춥다고만 움츠릴 일이 아니라 더 깊이 정진하는 마음으로 내면이 깊어졌으면 합니다. 뭐 이야기 조금 하다가 보니까 벌써 또 마칠 시간이 다 됐나요? 내 마음의 성소, 이 시간도 기다리는 분 많이 계시죠? 오늘은 내 마음의 성소 발언문을 올리는 이 시간 42장경 중에서 한 부분을 뽑아봤습니다. 부처님께서 인간의 몸을 받아서 태어났지만 사람이 하기 어려운 20가지 일이 있다고 말씀하신 일이 있습니다. 42장경에 나오는 20가지 하기 어려운 일 발언문 공양 올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에게는 20가지의 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다. 첫 번째, 가난한 자가 보시하기 어렵고
두 번째, 힘있고 부유한 자가 도를 배우기 어려우며. 세 번째, 목숨을 버리고 확실하게 죽기 어렵다. 네 번째, 오직 소수의 복받은 사람들만이 올바른 진리의 경전을 만날 수 있으며. 다섯 번째, 붓다가 세상에 계실 때 태어나기 어렵고. 여섯 번째, 성적인 욕망을 극복하고 욕심을 참기 어렵다. 일곱 번째, 좋은 것을 보고 탐내지 않기 어렵고. 여덟 번째, 모욕을 당하고 화내지 않기 어려우며. 아홉 번째, 권력을 가진 사람이 남을 억누르지 않기 어렵다. 열 번째, 이를 만나서 순수한 마음을 갖기 어렵고. 11번째, 널리 배우고 연구하기 어려우며. 12번째, 암한심을 소멸하기 어렵다. 13번째, 배우지 못한 사람을 멸시하지 않기 어렵고. 14번째, 모든 존재에게 마음을 평등하게 가지기 어려우며. 15번째, 타인에 대하여 옳고 그름을 말하지 않기 어렵다. 16번째, 바른 길 인도하는 진정한 스승을 만나기 어렵고. 17번째, 깨달음을 얻고도 도를 실행하기 어려우며. 18번째, 다양한 업을 가진 사람들을 다 제도하기 어렵다. 19번째, 항상 자기 자신의 주인으로 존재하기 어렵고. 20번째, 붓다의 길을 완전히 이해하기 어렵다. 20가지 하나하나를 다 가슴에 새겨보니 정말 어렵지 않은 것이 없군요. 하지만 이 가운데 어느 것 한 가지라도 마음에 새겨보십시오. 저는 이 글을 읽다 문득 15번째, 타인에 대하여 옳고 그름을 말하지 않기 어렵다. 정말 가슴에 와닿는 말씀입니다. 20가지 중에 단 한 가지만이라도 마음에 새기고 그것으로 한 주를 살아보셨으면 합니다. 당신과 내 안에 신성한 빛, 거룩한 불성에 경배 올리며 저는 이 시간 마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